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엄선해서 우리들에게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인 기자, 제 앞에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예, 아크릴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 아크릴 판을 이렇게 무선으로 불 들어오는 이 통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밤 정도 되면 불빛 나와서 깜빡깜빡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대요. 근데 이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문 제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새롭게 서로 연애하는 그런 부부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되게. 제가 한동인 기자 결혼할 때 이런 거 하나 해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축의금 대신으로 했나 해주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요. 축의금이 날지 이게 날지. 알겠습니다. 자, 그때 축의금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렇게 하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예비비 중에 일부는 좀 지원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회동이 있은 뒤로 잘 협조하겠다고 했었고, 네. 그래서 그 기조대로 지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예비비의 빠른 처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보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일단은 1차로 360원대의 규모가 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합참 이전 비용인 100억 원, 이 정도가 현재 모자란 금액이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한남동 공간에서 이제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5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로 이제 공간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어쨌든 그래도 청와대는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천막 치고 살면서라도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리겠다 이게 당선인의 굳건한 의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막까지 쳐고 하면서 지금 뭐 집 없는 떠돌이처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연한 타이밍이긴 한데 오늘부터 청와대가 북악산 남측면까지 공개를 하기로 맞아요. 개방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북악산 북측면이 개방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남측면 출입까지 제한이 풀리면서 북악관이 이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게 지켜졌고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숲길 하나 개방하는데도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미 저도도 공개가 된 바 있기 그렇죠. 때문에 청와대 관련해서는 계속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원래 네네. 개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그러니까 극심해지면서 개방이 좀 전면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또 조금 주춤해지고 어느 정도 팬데믹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전면 개방하고 공약을 다 이행한 거죠. 이 정도 개방하면 되지 더 청와대 화장실까지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데 대통령 당선인께서 천막에서 생활하시는 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천막이라면 정치권에서도 천막 당사도 있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비상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이양 작업에 잘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비 한 360억 정도 일단 오케이를 해주는 건데 문제는 당선인 측에서 그거 너무 적다. 496억 그대로 다 내놔라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당선인은 상당히 좀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차 예비비에는 1차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2차도 있나 보죠. 1차 예비비에는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이 돼서요.
한남동 공간에서 출퇴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한남동에서 가면 좀 더 용산이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5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성될까요? 완료될까요? 아닐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요. 자, 탁현민 의전 비서관, 문 대통령의 산행 뒤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또 설명하면서 어쨌든 떠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 착잡해 보이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이 얘기는 어제 사실 조금 충격이었고, 과연 이게 맞나? 이제 뭐 법조인의 시각에서, 제가 변호사잖아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딱 집행정지 신청을 그 조국 전 장관이 했고, 이제 아마도 행정소송으로 이거 좀 처리를 해볼 예정인 것 같죠? 자,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가 어제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 신입생 모집 요강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으면서 네.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조 씨의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결국에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서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정입니다. 참 엄격하네요. 참으로 엄격하네요. 이분들 정말 엄격하네요. 근데 어제 회의할 때 되게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예. 근데 이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취소하는 것으로 됐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조금의 과장이 있었겠죠.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의전원에 입학시키는데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의대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의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인턴도 했잖아요. 예.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좀 제대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죠. 예. 인사청문회 전국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증 포인트가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론스타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 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김앤장 정부를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이 이제 과한 부분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기자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네. 결국에는 대형 로펌이 고위 관료를 이제 영입을 해서 사실상 대정부 이제 로비스트로 활동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증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분은 또 최저임금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18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움을 모르셔서 그런 건지 좀 그래요. 예. 예, 게다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8개월 동안 김현장에서 1억 5천 받았는데 그때 당시 20년 전에 1억 5천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돈을 뭐 때문에 받았느냐, 무슨 역할을 했냐, 고문으로 김현장에서 도대체 이분의 경력하고 생각해 보면 그랬더니 고문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이건 기사로 나온 겁니다. 어제자 기사에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는 김현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에게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관련된 내용하고 똑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김현장에 들어갔어도 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말 난 좀 믿기가 좀 어려워졌고 이분이 계속 김현장에 있다가 공직에 있다가 김현장에 있다가 공직에 있다가 자꾸 반복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옳은가. 공직하고 김현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생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기자도 그래요? 일단 청문회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얘기했잖아. 알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동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누는데요. 지현아님께서 이거 하나 보냈어요. 댓글 하나 읽어주고 정리할게요. 연일 우울한 나날입니다. 진정 T.S. 엘리엇의 19처럼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좀 잔인해 보입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민석 의원 모시겠습니다.